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편안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쁜 뜻은 전혀 없었는데 말을 한 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저렇게 불편해하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또 모처럼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자꾸 어색하게 끊기고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뭘 말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괜히 말했다가 잔소리로 듣고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니 점점 외로움만 커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한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말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계속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가 부담스러울까요? 대체 뭐가 다를까요? 화려한 말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인기 있는 60대들이 자주 쓰는 결정적인 대화법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 대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법만 기억하셔도 내일부터 여러분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말투나 대화 방법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지혜를 더하는 시간, 실버 하루 지혜 공방과 함께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친구 이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왔어? 요즘 어때?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그냥 그렇지 뭐 하고는 금방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박정숙 할머니께서 이영희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대화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 영희야. 지난주에 손주 생일 잔치 어떻게 됐어?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어? 힘들었겠다. 이영희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박정숙 할머니와는 30분도 넘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왜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한 인상이 언제 결정되는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만남 후 30초 이내에 기본 인상이 형성된다고 하고 그 첫 인상은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30초 동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목소리 톤, 표정, 시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 중에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어때? 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손주 생일 잔치 어떻게 됐어?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거 아닌 듯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엽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쉽게 말해 상대를 그냥 사람 하나로 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기억하고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기억하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대화가 막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만난 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친구 한인수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시는데 대화가 자꾸 끊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지. 자식들은 잘 있어? 잘 있어. 건강은? 그냥 그래. 여기서 대화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태식 할아버지와 윤만호 할아버지였는데 같은 상황의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갔고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화와 실패한 대화를 비교한 결과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실패한 대화는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었습니다.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 한쪽이 묻고 한쪽이 짧게 답하는 대화였고 반면 오랜 시간 이어지는 대화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야기와 공감, 또 여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가 연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답하면 그 답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대화가 끊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은 계속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다른 쪽은 대답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집에 있지라고 답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다시 건강은? 이라고 물으면 또 그냥 그래로 끝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대충 확인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집에 있지. 그런데 요즘 드라마 하나 보는 재미로 사는데 자네도 보나? 이렇게 답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도 봐. 어제 방송 봤어?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짧게 답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보는 겁니다.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요가 아니라 요즘 무릎이 좀 그런데 그래도 매일 산책은 나가려고 해요. 걷는 게 제일 좋다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상대방은 맞아요. 저도 걷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공감이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강미숙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송이자 할머니와 최정자 할머니 두 분이 차를 마시는데 손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송이자 할머니는 어머, 정말 대단한데? 완전 천재 아니야?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크게 반응했답니다. 강미숙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조금은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래, 잘할 줄 알았어.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생긴 거야. 라고 했답니다. 강미숙 할머니는 최정자 할머니의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이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과장되거나 부족한 반응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는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반응은 연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너무 작은 반응은 관심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딱 맞는 반응, 상대방의 감정 온도와 같은 반응이 신뢰를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시험 잘 본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긴 하지만 천재라거나 대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손주가 노력한 결과가 나와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천재, 대박? 이라고 하면 할머니는 오히려 조금은 부담스럽고 과장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줄 알았어라는 말은 손주를 인정하고 노력도 함께 알아주려는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공감입니다. 공자는 중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쉽게 말하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뜻이고, 과한 반응은 진심을 의심받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딱 맞는 적절한 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목소리 톤, 표정, 분위기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리액션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춰 조용히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기뻤겠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맞는 공감.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아끼는 대화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안병철 할아버지와 조명수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병철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조명수 할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병철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봤는데? 하면서 20분 동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명수 할아버지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나 먼저 갈게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다음 날 김상만 할아버지와 이준호 할아버지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그렇지?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지? 그래도 착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야 그렇지. 이렇게 짧게 주고받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두 분은 1시간 넘게 대화의 꼬리에 꼬리가 이어지듯 즐겁게 대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저항한다는 설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기 의견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넘어가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방어를 풀고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유지라면 굳이 끝까지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겁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바로 잡아주고 싶어집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경험으론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벌써 귀를 닫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둘 다 기분만 나쁘고 끝납니다. 요즘 인기 많은 60대들은 모든 대화에서 꼭 자기가 옳다고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뭐 생각은 각자 다르니까. 이런 말로 적당히 넘기면 대화가 편안해지고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더 위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지만 적절히 양보하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편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되고 큰일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로 넘어가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옳고 그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힘을 빼고 편하게 대화하십시오. 그게 진짜 요즘 인기 있는 60대의 대화 센스입니다. 5번째,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혜숙 할머니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 윤미란 할머니와 점심을 먹는데 윤미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혜숙아,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관리 좀 해. 나혜숙 할머니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받아쳤을 텐데 이번엔 잠깐 숨을 고르고 그래, 나이 들면 그렇지 뭐 라고 넘겼습니다. 윤미란 할머니는 이어서 내가 좋은 화장품 알아. 같이 써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나혜숙 할머니는 친구의 진짜 마음을 알았습니다. 윤미란 할머니는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화장품을 같이 쓰자고 권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냈다면 대화는 바로 끊기고 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졌을 겁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오랜 친구 관계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오래가는 친구 관계와 멀어지는 친구 관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웠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말이 나왔을 때 바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관계가 나빠지는 반면 잠깐 멈추고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투가 좀 서툴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 편하다 보니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우정을 지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자존심도 강해지고 섣부른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말을 잘못할 때가 있거나 의도는 좋았는데 다소 표현이 서툴렀던 경험 있지 않았나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렀거나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악의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럴 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런 말은 기분이 좋지 않아라고 짧게 말하고 더 이상 깊이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판단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표현이 서툴구나 라고 판단하면 화가 덜 납니다. 여러분, 불편한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쉬고 심호흡하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넘기십시오. 6번째, 사람 마음이 열리는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하시는 임기철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기철 할아버지가 아들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 하셨답니다. 친구 서정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럴 땐 이렇게 해봐 하면서 조언을 쏟아냈답니다. 임기철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부터 서정한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다른 친구 최영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죠. 많이 힘들었겠네? 자식 일이 제일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프지. 이 말만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임기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최영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기 생각을 말했고 임기철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같은 조언인데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바로 조언을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공감적 경청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반면 먼저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마음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야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길고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바로 답이 보여서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지만 상대방은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힘드시겠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말로 공감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올 때 조언을 해줍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말을 풀어보면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에도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을 잘 보고 지금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요즘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조급하게 조언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 많이 쓰셨겠어요. 이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말이 끊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화를 잘 이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박순례 할머니와 신광호 할아버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1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순례 할머니가 신광호 할아버지 손을 살짝 잡으셨고 신광호 할아버지도 빙그레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두 분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반대편 벤치에는 정영숙 할머니와 김태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정영숙 할머니가 계속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봐, 꽃이 예쁘네. 날씨도 좋고, 사람들 많이 나왔네. 저 강아지 봤어? 김태수 할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응, 응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안해 보였을까요? 심리학자 수전 케이는 콰이어트라는 책에서 침묵의 힘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어색함이나 단절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침묵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피로감을 주는가 하면 침묵을 편하게 느끼는 관계는 진짜로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관계. 그게 진짜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할까봐 빨리 무슨 말이든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네요.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로 침묵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TV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편안하고 오랜 친구와 산책하면서 말없이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건 관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이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면 상대방도 피곤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말로 어색함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해 보이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로 깊이 아는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고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침묵을 둘 줄 알아야 진짜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 중에 말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잠깐 조용히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억지로 빈틈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쉼표가 있어야 문장이 읽기 쉽듯이 침묵이 있어야 대화도 편안합니다. 조용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도 중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오석진 할아버지는 그럼 나간다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반면 황인배 할아버지는 오늘 즐거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더 반갑게 맞았을까요? 당연히 황인배 할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끝맺음 인사 하나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미경 할머니는 친구 조은희 할머니와 차를 마신 후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내가 살게, 연락할게라고 하셨습니다. 조은희 할머니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답니다. 반면 다른 날 최봉자 할머니는 그래, 나 바빠서 가봐야 해. 잘 가 하고 급하게 일어나셨답니다. 조은희 할머니는 내가 바쁜데 시간을 뺐었나?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 과정보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즐거웠어도 헤어질 때 기분 나쁘게 끝나면 전체가 별로였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좀 지루했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전체가 좋았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그만큼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날 땐 반갑게 인사하는 데 비해 우리는 가끔 헤어질 땐 대충 그럼 나 가볼게, 잘 있어, 잘 가 하고 소홀히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이미 만났으니까
인사는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기억하는 건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많은 60대들은 끝맺음에도 신경을 씁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연락할게요. 이런 따뜻한 말투와 말 한마디를 꼭 남깁니다. 그리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늘 만남이 좋았구나 라고 기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급하게 일어나거나 대충 손만 흔들고 나가면 상대방은 오늘 자리가 의미가 없었나? 오늘 만남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분이 좀 개운하지 않은 채로 헤어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대화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이후 만남도 관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헤어질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 인사는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딱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상대방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좋은 끝맺음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십시오. 대화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30초의 진심을 담고 대화를 주고받는 리듬을 만들고 적절하게 공감하고 조언을 해주는 타이밍을 알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찾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온 경험과 현명한 지혜가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실 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딱 하나만 써보십시오. 첫 인사에 진심을 담아보거나, 대화를 주고받아 보거나,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여 보거나, 마지막 인사를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어려운 대화가 무엇인지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쭉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지혜를 더하는 시간, 실버 하루 지혜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이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